네, 김종효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작이 좋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너무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래간만에 들어오고 있고 지난 금요일은 기관의 수급이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인데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 FOMC가 있다 보니까 FOMC BOJ 회의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참 다사다난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사님 장 개장한 지 한 2시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외국인 매수가 확대되면서 시장도 지수의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초반에 불을 당긴 것은 IT,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만 불을 당기는 모습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의 영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이제 이에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두꺼워지는 양상,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라든지 일부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틀간의 반등으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고요. 시장을 눌렀던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조금 줄어들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좋은 흐름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 수급 흐름이 연속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FOMC까지 좀 긍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자리매김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M7, 미국의 M7의 실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FOMC 끝나면 곧바로 8월이잖아요. 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눈부시게 올라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금융업종, 금융주주사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실적도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환원의 방법에서 배당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 이 종목을 이끌고 있는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눌렸던 자동차가 또 오래간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야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좋았지만 그동안 계속 눌렸던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약간 고개를 드는 것. 이 두 가지의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IT가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반도체가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승폭 속에서도 시장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건 오늘은 자동차나 금융주가 뒤를 메꿔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 종목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시장의 상승세가 강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금융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인 거래량 수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포트폴리오상에서 사실 금융주 그러면 물론 위험 자산인 주식이지만 약간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거고 자동차도 최근엔 좀 그랬는데 앞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자동차는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 종목마다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업종은 예전부터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적정 수준이라면 포트폴리오 내에 꼭 편입돼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정부의 목표 하에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펀드 내에서 지속적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 패시브는 주도적으로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처럼 이렇게 주가가 조금 너무 고평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 급등했을 때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대형 금융주 중심으로 일정 부분 포트에 담는 거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 비중은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담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대 비중 20%가 넘지 않은 선에서는 좀 반드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픽은 자동차 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동차 업종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한 세 가지 종목 정도가 있는데요. 기아, 그다음에 HL 만도, 그다음에 SL이 있는데 SL은 규모가 조금 작고 HL 만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잘 나왔고 실적이 잘 나온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른 자동차와 달라서 여전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안에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그런 메시지와 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포인트부터 점검해 보겠는데요. 자,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무엇인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자동차 종목군들, 특히 완성차 종목군들의 실적 개선의 핵심 포인트는 환율, 믹스 개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도의 지금 실적 개선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수익성 변동입니다. 자, 여기서 수익성 변동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매출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큰 폭의 증감이 없었다. 그런데 기타 쪽에서 좀 증가했던 부분과 수익성 변동이 나타났던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도가 그동안 실적이 안 나왔던 것은 마진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진율이 낮았던 이유는 기존의 캐펙스가 크게 증가했고 그 캐펙스를 비용으로 반영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적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마진율이 높은 종목은 아니지만 캐펙스가 올라간 것이 결국은 마진율 하락으로 이어졌었는데 그게 지난 분기부터 이제 덜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캐펙스 관련된 비용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마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즉 설비 투자의 효과가 이제부터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업이 뭐 매출이 갑자기 뭐 훅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런 마진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까지 줄어들었던 이익이 올해부터는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2분기 연속으로 어닝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온 그런 구조적인 상승 구조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쭉 복귀해 보니까 설비 투자가 대거 들어갔고, 그러니까 비용은 이미 다 처리가 된 거고, 그럼 이후에 이제 마진 개선, 이제 효율성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재무제표상에서 반영이 될 거다. 그런데 계속해서 설비 투자는 또 이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닐까요? 이제 설비 투자는 앞으로도 일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예전처럼의 그 과도한 투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 자체가 신규 투자를 급격하게 할 만한 그런 요인으로 가지 않을 게 만약에 뭐 전기차로 일방적으로 뭐 쭉 갔다든지 그러면 기존의 내연 기관은 또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전기차 대응을 빠르게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요 부품들이 전기차던 그다음에 뭐 HEV든 아니면 뭐 BV든 전체적으로 상관없이 들어가는 필수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신규 캐펙스의 상당 부분이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쪽에 연계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뭐 그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또 하나의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 회사가 뭐 과거 아시다시피 출발은 뭐 현대그룹에서 출발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에서 갈라져 나온 한라그룹이고, 그다음에 한라그룹의 특성상 당연히 예전엔 60-70% 이상의 현대차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적과 차종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현대차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갔고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 지역으로 봤을 때 중국, 유럽, 미국, 현대차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측면, 즉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뭐 GM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로컬 업체들과 연계돼서 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죠. 근데 이 부품들이 뭐냐? 스티어링, 그러니까 운전대고요. 그다음에 서스펜션 이런 것들은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뭐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가고 내연기관에도 들어갑니다. 스티어링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에이다스 이것도 뭐 어떤 차종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도가 만들고 있는 부품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뭐 테슬라부터 현대차, GM, 중국 로컬차까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어떤 차가 잘 팔리든 상관이 없다. 특히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있어서 중국 쪽의 매출을 가장 늘릴 수 있는 국내 부품사는 HL 만도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만도의 매출 다변화에 대한 극대화 시점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비싸다면 의미가 없겠죠. 글로벌 지금 자동차 회사의 전체적인 매트릭스 기준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지금 전체 매트릭스 상에서 만도는 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기는 아이신, 뭐 덴소, 뭐 그다음 한우 시스템 이런 게 다 정확하게 HL 만도와 1대1 대응을
대응되는 부품 기업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부품 기업의 전체적인 위치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마그나 정도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국내 종목 쪽에서 보면 만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저평가된 영역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ROE는 더 올라갈 거고요. ROE가 올라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의 영역대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반등의 목표치로서는 BPS, 그러니까 PBR 1배 정도의 수준인 5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따라서 HL 만도는 국적과 차종의 비교적 자유로운 자동차 부품사이고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사님, 이 차트를 쭉 보니까 토요타의 상당 부분 저평가되었던 매력이라든가 아니면 만도도 이제 실적에 관련돼서요. 환율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율 효과의 기대가 2분기, 3분기가 피크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만도는 환율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현재 공장이 꽤 진출해 있다라는 것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인도에 현대차 IPO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만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환율 효과는 저는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원화가 대폭 강세로 가서 환율 효과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율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마진 개선의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생각보다 다른 회사의 매출 하락폭이 적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미국 비중이 너무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이 축소될 경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만도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 유럽 브랜드, 그다음에 GM도 중국 법인으로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게 있어서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의 일부 긍정적 효과를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환율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매출 다변화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매출 다변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좋죠. 스프레드 아웃 되니까. 다만 큰 시장 자체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매출 다변화가 더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소위 얘기하는 셀인 효과마저 없다면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기차는 재고가 일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 차나 이런 차종은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주력이 ADAS 부분이 아니라 ADAS도 한 10%대를 차지하고 있고 현가 장치, 그다음에 조향 장치, 그다음에 ABS 같은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주력이기 때문에 차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확 꼬꾸라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팔리던 어디에서 팔리던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 매출 자체가 확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위험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롭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확 무너져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도 대거 줄어들고 미국도 차량 판매가 대거 줄어들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고 부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실적이 내년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주가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만도를 바라볼 때 타겟 프라이스라고 할까요? 가야 될 목표점이 있다면 얼마일까요? 네, 일단 PBR 정확하게 한 배는 아니지만 한 배 내라고 볼 수 있는 5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PR 관점에서도 지금 내년도 실적이 올라왔을 때 12개월 포워딩을 하게 되면 5만 원이라고 하는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는 주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그다음에 지금의 BPS를 기준으로도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임영 아나운서 휴가가 왔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주에 빅 이벤트 FOMC도 있으니까 자, FOMC 금리 인하되면 자동차 업종한테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뭐 비용이 줄어드는 게 가장 긍정적 효과인데, 근데 이번에 지금 자동차 업종 핵심 포인트, 특히 미국을 타겟팅하고 있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전체 자동차 업황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 이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의 GM과 포드가 최근에 주가가 잘 가다가 무너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포드나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의 비중을 확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적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도 그 포트폴리오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대차보다 기아가 미국 포트폴리오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지금은 포인트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이익의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는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내내 금리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김종효의 픽은 HL 만두였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